나라가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주변 국가의 침입이나 약탈에 노출되며 국가의 안보는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주변 국가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세월 동안 가혹한 탄압과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의 주도권을 가진 내적 세력들의 탐욕으로 또다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에 있고 너무나 비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방송을 하고 객관적 보도만 한다면 저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언론의 편파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언론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레닌 같은 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요즘 언론이 행하는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욕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더욱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상황과 사태, 탄핵 정국의 원흉이 바로 선관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알다시피 국회에 280명의 계엄군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그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실제로 가담했었던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선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지만 국외 해킹 조직의 해킹 위협이 있었다고 여러 곳에서 지적하면 국정원의 조사를 받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작금의 부정선거에 관한 것을 야당 국회의원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선관위를 국회에다 불러놓고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의혹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각종 언론과 유튜브 또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 선관위의 부정이나 채용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선거에서 보통 떨어져 가지고 억울하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인터넷이나 또는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나쁜 마음 먹으면 당연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서는 선거와 투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투표를 하고 나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이 이동되면 역시 부정투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IT 강국, 디지털 강국 대만에서 왜 그렇게 수작업으로 작업하겠습니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로 전자개표하지 말자고요. 우리도 대만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부정선거 관련 조사 비협조 사례입니다. 첫째,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버려버렸습니다. 북한에 해킹당한 메일 계정은 회수해버렸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또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 덩어리, 비리 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아닙니까? 선관위에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원 조사 해킹 위험 조사를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생각하면은 피가 꺾고 솟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처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합시다. 우리 국민들은 전자개표기보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세금 기꺼이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내 주권 행사 제대로 하여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뽑는다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상식선에서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팩트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상식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이 더욱더 행복한 나라 부강한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